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는 우리가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작년보다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5년 넘게 기초연금을 받아오셨다는 한 어르신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이 기초연금 제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 44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크게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는 약 7% 인상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실제로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33만 4,810원에서 약 8천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만 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예금, 주식과 같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월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땅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 재산 중에서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제외해줍니다. 일반시 지역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5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어떨까요? 이 또한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 주식이 1천만 원 있다면 총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가 있으시다면 이 금액 역시 총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데 주택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전액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제와 부채를 뺀 순자산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난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매달 버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즉,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아파트 경비 등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 오직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는 63만 원으로만 계산해주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혹시 과거에 배기량 큰 차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3,500큐빅센티미터 차량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시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니 꼭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집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말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급희망 인력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될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최장 5년간 계속 관리해준다고 하니 정말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감액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34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평하게 각각 20%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 등에서 비용이 절약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34만 3천 원에서 20%가 깎인 27만 4천 원 정도를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약 54만 8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만 5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폭도 커지지만 최대 기초연금 기준액의 50%까지만 깎입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득 격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복잡한 감액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부 어르신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2030년에는 부부가 감액 없이 총 68만 6천 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논의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2025년부터 새롭게 좋아진 점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 실질적인 별거 상태에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의 증명서만으로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기준액이 크게 올랐으니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둘째,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단 한 달치의 연금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과거에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그 기준은 이제 없어졌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넷째, 감액 제도로 인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섯째, 만약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정부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줍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5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도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보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는 우리가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작년보다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5년 넘게 기초연금을 받아오셨다는 한 어르신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이 기초연금 제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 44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크게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는 약 7% 인상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실제로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33만 4,810원에서 약 8천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만 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예금, 주식과 같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월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땅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 재산 중에서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제외해줍니다. 일반시 지역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5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어떨까요? 이 또한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 주식이 1천만 원 있다면 총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가 있으시다면 이 금액 역시 총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데 주택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전액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제와 부채를 뺀 순자산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난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매달 버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아파트 경비 등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 오직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는 63만 원으로만 계산해주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혹시 과거에 배기량 큰 차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3,500큐빅센티미터 차량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시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니 꼭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집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말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급희망 인력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될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최장 5년간 계속 관리해준다고 하니 정말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감액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34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평하게 각각 20%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 등에서 비용이 절약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34만 3천 원에서 20%가 깎인 27만 4천 원 정도를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약 54만 8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만 5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폭도 커지지만 최대 기초연금 기준액의 50%까지만 깎입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득 격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복잡한 감액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부 어르신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2030년에는 부부가 감액 없이 총 68만 6천 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논의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2025년부터 새롭게 좋아진 점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 실질적인 별거 상태에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의 증명서만으로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기준액이 크게 올랐으니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둘째,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단 한 달치의 연금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과거에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그 기준은 이제 없어졌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넷째, 감액 제도로 인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섯째, 만약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정부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줍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5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도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보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는 우리가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작년보다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5년 넘게 기초연금을 받아오셨다는 한 어르신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이 기초연금 제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 44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크게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는 약 7% 인상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실제로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33만 4,810원에서 약 8천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만 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예금, 주식과 같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월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땅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 재산 중에서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제외해줍니다. 일반시 지역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5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어떨까요? 이 또한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 주식이 1천만 원 있다면 총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가 있으시다면 이 금액 역시 총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데 주택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전액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제와 부채를 뺀 순자산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난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매달 버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즉,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아파트 경비 등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 오직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는 63만 원으로만 계산해주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 큐빅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혹시 과거에 배기량 큰 차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3,500 큐빅센티미터 차량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시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니
꼭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집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말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급희망 인력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될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최장 5년간 계속 관리해준다고 하니 정말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감액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34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평하게 각각 20%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 등에서 비용이 절약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분당 34만 3천 원에서 20%가 깎인 27만 4천 원 정도를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약 54만 8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만 5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폭도 커지지만 최대 기초연금 기준액의 50%까지만 깎입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득 격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복잡한 감액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부 어르신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2030년에는 부부가 감액 없이 총 68만 6천 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논의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2025년부터 새롭게 좋아진 점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소득 인정의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엿보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 실질적인 별거 상태에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의 증명서만으로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기준액이 크게 올랐으니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둘째,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단 한 달치의 연금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과거에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그 기준은 이제 없어졌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넷째, 감액 제도로 인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섯째, 만약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정부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줍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5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도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보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는 우리가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작년보다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5년 넘게 기초연금을 받아오셨다는 한 어르신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이 기초연금 제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 44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크게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는 약 7% 인상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매달 실제로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33만 4,810원에서 약 8천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만 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예금, 주식과 같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월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땅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아주 큰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경우 재산 중에서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제외해줍니다. 일반시 지역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5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어떨까요? 이 또한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 주식이 1천만 원 있다면 총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가 있으시다면 이 금액 역시 총 재산에서 빼줍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데 주택연금으로 받은 총액이 전액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제와 부채를 뺀 순자산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난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매달 버시는 근로소득에서